자, 그래서 고려가요 청삼절곡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제1년입니다. 살얼이 살얼이랐다. 청산에 살얼이랐다. 멀위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얄리얄리 얄랑성 얄라리 얄라. 자, 먼저 풀이라면은요. 자, 살얼이 이 고려가요가 여러분들 작자 미상이 많잖아요. 그죠? 서민들이 쓴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이 참 다양합니다. 요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 요 살얼이의 뜻이 살얼이가 대체 뭘까? 살얼이는요. 뒤에 나오는 살얼이랐다의 준말입니다. 우리 가시리 배울 때 기억나십니까? 가시리 있고. 내 그때 뭐라 했었습니까? 앞에 나오는 가시리는 뒤에 나오는 가시리 있고의 줄임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똑같은 구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살얼이랐다. 그래서 앞에 살얼이는 뭐다? 살얼이랐다의 준말이다. 그러면은 요 살얼이랐다라는 말은 의미가 뭘까? 해석이 참 다양해요. 교수님들마다.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면은 첫 번째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거거든.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살겠노라. 나 살겠다. 의지가 들어가는 거죠. 소망이 들어가는 거지. 살고 싶다. 돼요? 두 번째로 살겠노라도 있고요. 그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잠깐만.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요거는 후회지, 후회. 요거는 소망이고요. 이런 식으로 해석이 참 다양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걸 다 적어드리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알겠어요? 가장 많이 해석되는 거, 일반적인 교재에서, 교과서나 교재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걸로 그냥 해석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1번으로 할게요. 1번으로. 알겠습니까? 해석은 1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살겠노라 또는 살고 싶다. 그럼 반복이죠. 그러면 이제 살고 싶다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살겠노라 청산에 살겠노라. 되겠습니까? 이거는 소망이자 의지인 거지. 그래서 음보가 이렇습니다. 살얼이 랐다. 이렇게 3음보예요. 살얼이 랐다. 청산에 살얼이 랐다. 3음보의 구성입니다. 글자 수의 반복이 보이시죠? 보이나? 3, 3, 2, 3, 3, 2. 글자 수의 반복, 음보의 반복. 또 있지? 또 운율 만드는 거 뭐 있습니까? 상모요. 예? 아니, 요 문장에서 또 운율 만드는 거 뭐 있어요? 그 유사한 문장들 살이 시어. 아, 그거는 원래 그런 거고. 뭐지? 가시리랑 똑같잖아. 가시리 있고, 발이고 가시리 있고. 아, A. 예, 그렇죠. A 구성입니다. A, B, A 구성이죠.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운율을 만드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음보의 반복, 그 다음에 글자 수의 반복, BA의 구성.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운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얼이 살고 싶다. 살겠노라. 청산에 살겠노라. 되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핵심은 이겁니다. 화자가 지금 살고 싶어 한 곳이 어디라고요? 청산이다. 청산. 정리합시다. 이 청산은 어떤 곳인가?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향인 곳이죠. 거기서 살고 싶다 했으니까. 그자? 또는 해석에 따라서 현실 도피적 공간으로도 봅니다. 따라서 이 청산은요, 뭐와 속세와 대조가 되는 공간인 것이죠. 속세를 버리고 뭐니까 거기가 살고 싶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살고 싶다, 청산에 살고 싶다. 멀위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청산에 살고 싶다. 멀위는 적혀 있는데 머루예요, 머루. 열매, 나무 열매. 다래는요, 달래야, 달래. 달래나물 있잖아, 그지? 된장찌개 할 때 넣어 먹는 거 봄에. 그죠? 향긋한 냄새 나는 거. 그래서 멀위랑 다래랑 먹고 이런 거나 먹고 살겠대요. 이것은 뭘 상징합니까, 그러면요? 바로 자연에서의 소박한 음식이죠. 소박한 생활. 소박한 생활을 대표해서 알겠습니까? 소박한 음식, 소박한 생활을 대표해서 머루와 다래가 나왔습니다. 되겠어요? 무슨 법? 소박한 음식을 대표해서 머루랑 다래라니까? 대표해서 비유하는 거 대유법이라고 하죠. 잘 모르십니까, 대유법을?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설명드릴게요. 잘 모릅니다. 대유법은 비유입니다. 비유. 알겠습니까? 비유인데 전체를 말하기가 좀 그래. 그래서 일부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일부를 통해서 뭐 한다? 전체를 비유하는 거지. 우리 지난 시간 했잖아요. 만흥할 때. 맞나? 만흥할 때 내가 뭘 했었습니까? 임천한흥 했죠. 임천한흥. 그때 임자가 숲풀립자. 숲. 그죠? 이건 너무 전에 했던 거 하자. 강호. 강과 호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원래 의미는. 근데 뭐라고 했으니 이거? 뭘 의미한다? 자연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맞나? 비유하는 거라니까? 얘가 원관념인 거예요. 자연을 말하고 싶은 거야. 근데 다 말하지는 못하니까 알겠습니까? 뭐 한 겁니까? 그걸 대표하는 것들만 딱 보여주는 거지. 얘가 보조관념인 겁니다.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비유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대유라 그래. 대표로 비유한다 이 말입니다.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히 먹는 화려한 음식이 아닌 소박한 음식들 많잖아, 종류가. 맞아요? 그 중에 뭐다? 머루와 달래를 보여주는 거죠. 되겠나? 그러한 표현 방식을, 그러한 비유의 방식을 대유법이라고 한다. 되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기본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기본이. 문학은 특히 기본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런 소박한 음식을 먹고 청산에 살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후렴구. 이 작품은 후렴구에 대한 것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얄리얄리 얄랑셩 얄라리 얄라. 물론 의미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얘 특징이 있거든. 어떤 자음이 많이 쓰이냐, 어떤 음운이 많이 쓰이냐. 리을과 이응이 많이 나와요. 리을 발음과 이응 발음이 많이 나옵니다. 기억나십니까? 리을은 유음이죠. 맞나? 예. 이응은 비음이잖아요. 맞아요. 그죠? 예. 울림 소리거든. 그래서 이런 리을과 이응음이 반복되기 때문에 어떤 느낌? 밝고
경쾌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and 리듬감도 만들어지죠. 근데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이 노래가 이 작품이 지금 밝은 내용이 아니거든요. 되나? 그래서 뭐다 화자의 정서와는 또 다릅니다. 상반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다 후렴구도 나중에 알겠나? 추가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한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요거는 뭐다? 화자의 정서와 상반되는 느낌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년 주제 뭡니까? 청산에 대한 동경이죠. 동경. 청산을 꿈꾸는 거지. 됐습니까? 살고 싶다, 살고 싶다, 청산에 살고 싶다.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고 싶다. 자, 갑시다. 2연입니다. 울어라, 울어라, 새여. 자고 일어, 울어나, 새여. 널나와 씨름한 나도 자고 일어, 우니노라. 울어라. 요것도 해석이 여러 가지거든. 근데 대체로 제일 많이 쓰이는 해석이 우는구나야. 우는구나. 울고 있구나야. 울고 있구나. 울고 있구나. 울고 있구나. 새여. 자고 일어. 자고 일어나. 우는구나. 새여. 이렇게 됩니다. 해석이. 새가 지금 울고 있대요. 그 다음 널나와. 널나와는요. 너보다. 이 너가 누구겠습니까? 이 너가 누굴까요? 집중자. 청자가 누군데 그러니까? 아니 문장을 보세요. 우는구나. 지금 새를 본 거야 지금 알겠습니까? 새를 보고 뭐랍니까? 우는구나. 우는구나. 새여. 자고 일어라. 우는구나. 새여. 되나? 너보다. 이제 너는 누구겠습니까? 새죠 새. 되겠어요? 의인법 쓰고 있는 거지. 너보다 시름이 시름 한 나도 할 때 요 한은 뭔데? 시름이 많은이지. 중세국어의 하다, 현대국어의 많다 아닙니까? 그죠? 너보다 시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 자고 일어나 웃는구나. 알겠나? 울고 있구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도 울고 나도 우네요. 맞나? 따라서 이 새 뭡니까? 감정이. 그렇죠. 바로 감정이입된 객관적 상관물이 되겠습니다. 둘 다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구나. 우는구나. 새여. 자고 일어나. 우는구나. 새여. 너보다 시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우니노라. 새도 울고 나도 울어요. 어떤 말 들어갈까? 한자성어. 서로 같이 우네. 같이 울어. 서로 슬퍼서. 같은 처지래. 힌트 줬다. 같은 처지. 동방상조. 예? 아닌가? 동병상련이라고 하는 거죠. 원래 의미가 동병, 같은 병을 앓기 때문에 상연, 서로 불쌍히 여긴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같은 처지끼리. 알겠어요? 그래서 같이 새와 이제 교감을 하는 거죠. 감정이입이 되어서. 일단 화자의 정서 보세요. 지금요. 좀 뭐가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이죠? 운다고 하잖아 지금 맞나? 왜? 시름이 많대. 알겠나? 아마도 속세에 살던 화자가 맞아요. 그죠?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청산에 들어온 게 아닐까? 안 좋은 일 때문에. 그 시름을 안고 온 거라. 특히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숲속에서 내가 혼자 살고 있어 지금요. 자연 속에서. 그지?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또. 고독하겠어요. 근데 새가 우니까 막 눈물이 나오는 거야. 되겠습니까? 저 아이도 나랑 같은 마음이겠거냐면서 막 눈물이 나오는 거지. 상황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연 주제 삶의 비애 슬픔입니다. 비애는요. 자, 3년 가겠습니다. 3년이 조금 어려 보여요. 3년이. 시험 문제에서 3년이 참 많이 나오고요. 3년. 자,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잉 묻은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자, 여기서 가던 새, 요 표현이 좀 거시기 한데, 이걸 해석을 크게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 새가 위에 나온, 이연에 나온 이 새인 거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 날아가던 새. 로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갈던 밭 간다 할 때, 알겠나? 밭 간다 할 때에 갈던 밭입니다. 갈던 밭으로 보기도 해요. 되겠습니까? 이거는 해석이 정말 다양합니다. 1번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2번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둘 다 알아두십시오 이거는요. 그래서 화자가 뭐 하고 있답니까? 날아가는 새를 보든 알겠나? 본인이 과거에 농사짓던 밭을 알겠나? 갈다가 난 밭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청산에서 그쪽을 보고 있는 거지. 제 말 이해됩니까?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그러니까 상황으로 치면 이런 거야. 화자가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청산이에요. 맞나? 그런데 여기에 어떤 물이 흘러가나 봐. 물이 이렇게. 그죠? 요 근처에 이제 요 물 아래 뭐가 있겠니? 과거에 농사 짓던 밭이 있거나 또는 새가 여기 위를 날고 있겠지,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는 거지. 되겠어요? 그래서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그래서 어떤 의미든 간에 요거 이 물 아래는요 어딜까? 그러니까 물 아래가 어딜까요? 속세 아닌가요? 예, 바로 속세입니다. 속세. 청산에 와 있는 내가 속세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 볼까? 바로 속세에 대한 아직 미련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알겠나? 그래서 본인이 속세에 살 때 갈던 밭이 있는 거야. 본인 밭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보고 있는 거지. 저기 이제 씨 뿌리고 뭐 좀 심어야 되는데.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연에서의 그 새가 속세 위를 날아가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그래서 특히나 여기가 중요한데요. 바로 요 물 아래 가던 새 본다라고 하는 데에서 뭘 할 수 있다? 바로 속세에 대한 미련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이거 할 때 떠오르는 장면이 있거든, 제가 그 2003년도에 군대 입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입대한 곳이 그 해운대였습니다. 해운대. 지금도 군부대가 있어요, 거기. 근데 거기 신병교육대가 있었거든. 신병교육대가 거기를 입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2달 있었는데 하필 또 1월달에 갔네. 얼마나 추운지. 그럼 이제 행군을 2번 하거든. 주간 낮에 한번 행군을 하고 한 7주 되면 야간 행군을 합니다. 울산까지 걸어가요.
울산 아니다. 양산까지 걸어갑니다. 양산까지 걸어갑니다. 몇 시간 걸려요? 몇 시간이냐면 저녁 7시에 출발해 저녁 먹고요. 뭐 중간중간에 쉬어요. 50분 오고 10분 쉬고 하거든요. 그래서 새벽 4시까지 걷습니다. 근데 해운대에 가면 큰 산 있는 거 아세요? 장산이란 산이 있는데 장산. 예. 거기로 올라가야 되거든. 근데 거기를 갖다 이게 산이 이렇게 있잖아. 이래 돌아서 가요. 이렇게. 이래야 또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또 내려오거든요. 기장 넘어서 이렇게 간단 말이야. 울산 저 양산까지 이렇게 가는데 이 산을 올라가는데 산 중턱에서 이제 광안대교가 보여요. 광안대교가 쫙 보이거든. 느꼈어. 이 장면이잖아. 장산이란 청산에 살고 있는 내가 속세를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가고 싶다고. 광안대교 광안리에서 애들이 얼마나 놀고 있겠습니까? 내 친구들이. 미련 생긴다니까요. 가고 싶다니까 바로 그냥 뛰어내려가서 그냥. 그런 느낌이 자꾸 납니다. 기억이 나요, 제가 이거. 슬픕니다, 이거. 제가 또 그래서 이제 울산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제가 이제 경기 근무 서고 있는 곳에 앞쪽에 큰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이렇게 있거든, 도로가. 근데 그 도로 위에 팻말에 부산 적혀 있어요. 부산 가는 길이거든. 가고 싶다고 그냥 저 길로 그냥. 정말 싫었으면 정말 진짜. 하여튼 속세에 대한 미련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잉 묻은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요 잉 묻은 장글란도 해석이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가던 새와 잉 묻은 장글란 요거 좀 볼게요. 잠깐 여러분들 그 책에 좀 보시면은 옆에 1등급 노트 요 3번에 보이십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가던 새 보이세요? 방금 봤던 잉 묻은 장글 해석이 달라진다고. 알겠나? 뭐에 따라서? 화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되겠어요? 제일 많이 교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거든. 이겁니다. 이거. 화자가 뭐다? 고향을 잃어버린 유랑민으로 볼 때. 그러니까 농민인데 알겠습니까? 고향을 떠난 유랑민으로 볼 때 가던 새는 갈던 밭이랑 잉 묻은 장글은요. 녹이 쓴 농기구, 쟁기 이렇게 제일 많이 해석을 합니다. 되겠어요? 요거만 하셔도 돼요. 사실은요. 화자가 고향을 잃고 떠도는 유랑민으로 볼 때에 가던 새는 갈던 밭이랑 갈던 밭만 해도 됩니다. 잉 묻은 장글은 녹이 쓴 쟁기. 쟁기에 왜 녹이 쓸어요? 농사를 이제 안 지으니까 산속에 왔으니까. 되겠어요? 또는 밑에 같이 세 번째 같이 변방, 국경지방의 병사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뭐 날아가던 새, 병사니까 녹슨 병기, 무기로 볼 수도 있다는 거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근데 첫 번째 것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알겠습니까? 돼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1번으로 할게요. 그래서 잉 묻은 장글, 이끼 묻은 쟁기를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라는 거죠. 따라서 3년 주제는 뭐다? 속세에 대한 미련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일인공 결인공 하야 나즈란 디네와 숀려 오리도 가리도 없은 밤을안 또 어디 홀이라. 일인공 결인공 좀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죠? 일부러 이렇게 한 것 같아. 운율감 있게 하려고. 일인공 결인공, 그지? 그래서 일인공 결인공은요 이럭저럭 그럭저럭, 요즘 말로 하면은 그냥 그럭저럭 이럭저럭 또는 그럭저럭 하여 나즈라는 낮은 디네와 숀려
낮은 그럭저럭 지냈지만 이 말입니다. 낮에는 할 일이 많거든. 산속에 살아도. 맞아요. 그죠? 맞나? 근데 문제는 이제 밤인 거지. 밤. 오리도 올이도 올 사람도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원래는 올이도인데 해석을 좀 쉽게 하면은요. 어떻게 되나? 올 사람도 가리도 갈이도지 원래는 갈이도 맞나? 왜 우리 사람이 걷는 대명사에 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이 할 때, 그이도 할 때 하잖아,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갈이도인데 그냥 저는 쉽게 갈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찌하리요? 어찌하리요? 낮은 바빠요, 그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시간 잘 때우어지거든요. 근데 이 시대의 밤, 전기도 없잖아요, 그죠? 그냥 깜깜한 밤이야, 그냥. 계속 이어지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 맞아요, 그죠?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무섭고. 맞아요. 그래서 사연 주제, 절망적인 고독과 비탄에 빠져 있어요. 사무치게 외로운 거지, 진짜로. 극한의 고독인 거죠, 이거는. 애초에 누가 올 걸 기대할 수도 없잖아, 지금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너무 또 슬픈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럭저럭 하여 낮은 지내왔지만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찌하리요? 오늘 밤도 어떻게 보내지? 됐습니까? 다음 오연. 어디다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미리도 괴리도 없이 맞아서 운이노라. 자, 어디라 더디던 돌코 어디라 어디에다 어디에 그냥 어디에 하면 되겠습니다. 어디에 더디던 던지려던 돌코 돌인가 돌 짱돌 누리라 누구를 마치려던 돌인가. 산속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어디에선가 돌이 날아온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미리도 미워할 사람도 옆에 해석이 다 있습니다. 안 적어도 돼요. 미워할 사람도 괴리도 중세국어의 괴가 현대국어의 사랑하다죠. 사랑할 사람도 이것도 막 그거야. 밀이도 대명사 괴이도 알겠나? 괴이도 이렇게 됩니다. 원래는. 그래서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맞아서 운답니다. 정말 서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나 혼자 살고 있는 산속에서 지금 막 나무를 캐고 있는데 돌이 날라와 어디선가 머리에 짱돌이 박히는 거죠, 그냥. 얼마나 서럽겠어요. 안 그렇겠나? 누가 또 화풀이도 못해. 그 상황에서는요. 그냥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 서러워서. 비참하죠. 따라서 요 돌은 무엇을 상징하는고 하니 돌은 교수님들이 거창하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요. 그리고 표현법상 특징 앞뒤 대꾸죠. 대꾸법 쓰고 있습니다. 같은 문장 구조가 그치? 나란히 배치되는 대꾸법 쓰고 있습니다. 어디에다 던지려던 돌인가? 누구를 맞히려던 돌인가?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맞아서 울고 있노라. 됐어요. 오연 주제 삶의 운명에 대한 체념을 하고 있다. 그냥 맞을 뿐, 피할 수 없는 운명, 그냥 당할 뿐인 거죠. 이제 되겠습니까? 6년 1년과 똑같습니다. 살얼이 살얼이 났다. 발 아래 살얼이 났다. 나마자기 구조개랑 먹고 발 아래 살얼이 났다. 똑같습니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발 아래 바다에. 얘도 청산과 같은 곳이죠. 같은 곳입니다. 청산과 같은 곳입니다. 바다. 살고 싶다, 살고 싶다. 바다에서 살고 싶다. 나마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다에서 살고 싶다. 그쵸? 그 있는데 나마자기는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해초라 해초, 나문제라고 하는 해초랍니다. 해초. 우리 김, 그죠? 파래, 다시마 같은 이라겠나, 그죠? 구조개는 이제 알겠죠? 굴과 조개, 굴조개. 굴 좋아하십니까? 굴 안 좋아? 굴 되게 좋은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생거는 못 먹고 비린내 나서 굴국밥 이런 거는 먹을 만하던데. 굴국밥 괜찮습니다. 비린내 안 나요. 그 씹히는 맛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저는 굴 되게 어떤 집에 여러분 집은 그런 집 아닙니까? 김치에 굴 넣는 집이 있어요. 김치 양념에다가. 와, 못 먹겠던데. 어떤 분이 선물로 자기 김장했다고 김치를 주시더라고. 근데 맛있겠다고 열어봤는데 세상에 굴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못 먹겠던데. 비린내가 막 김치 냄새가 아니고 비린내가 확 올라와서 부모님 드렸어요. 드시라고. 좋아하시던데 부모님도 그러고. 김치 삭혀서 못 먹는 거 아니에요? 묵은지 같은 거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돼 그거는. 근데 그렇게 드시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똑같습니다. 얘도 뭡니까? 바로 소박한 생활을 나타냅니다. (6년) 주제 바다에 대한 동경입니다. 바다에 대한 동경. 산에 사는 게 너무 힘들었나 봐요. 장소를 옮겨놓은 것 같아. 바다 쪽으로. 다음 7년입니다. 7년도 약간 좀 어려워요. 7년도. 학교 시험에서는 이거 꼭 나오거든. 들어가면은 시험 범위에. 자, 7년. 가다가 들어라. 들어라는데 들었다야. hear. 들었다. 가다가 들었다. 애정지 가다가 들었다. 애정지라고 하는 것은 집과 집 내부가 아닌 집 밖에 있는 부엌이래요. 집 밖에 있는 부엌. 알겠습니까? 옛날 초가집이잖아, 그지? 따로 불 피우는 곳이 따로 있는 거지. 그래서 가다가 들었다. 그죠? 부엌 애정지 가다가 들었답니다. 뭘 들었는데? 사삼이 짐스테이에 오라셔 해금을 혁언을 들었다. 해석 볼래 옆에? 사삼이는요 사슴이야. 사슴 짐승. 사슴이 짐대에 장대에 긴 장대 뭐라노 이게 짝대기 긴 짝대기 장대에 오라셔 올라가서 해금은 악기입니다. 악기를 혁언을 켜는 것을 연주하는 것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말이 돼요? 사슴이 장대 위에 올라가서 악기를 연주하는 걸 들었대. 이거에 대한 해석이 되게 많았다고.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 대체 이게.
대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사슴이 장대 위에 올라가서 악기를 연주하는 걸 뜻다고 합니까? 그래서 요 문장에 대한 해석이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정말 사슴이겠어? 세 가지가 나오네. 세 가지가. 첫 번째는요. 얘가 정말 사슴이겠어? 아마도 고려시대에 유행했던 연극, 서커스 같은 되겠나? 집단 공연하는 거지. 공연할 때에 사슴 분장을 한 무용수가, 광대가 장대 위에 올라가서 악기를 연주했을 거야 라는 거죠. 되겠어요? 그래서 1번은 뭐다? 사슴의 분장을 한 광대가 악기를 연주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어요?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두 번째 분은요, 정말 사슴일 거야.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을 왜 적었을까 이 말인 거지. 그거는 뭐다? 그런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바로 뭐다? 두 번째는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이 말입니다. 소망한다는 의미일 것이라 보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지.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되겠어요? 세 번째는 안 적을게. 이 사삼이가 아니고 원래는 사람일 거야. 사람. 원래는 사람인데 사삼이라고 잘못 쓴 걸 거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대체로는 이제 1번과 2번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다가 들었다. 부엌 가다가 들었다.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연주하는 것을 들었다. 되겠습니까? 7년 주제 뭐가?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절박한 마음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되겠어요? 자, 마지막 8견입니다. 가다가 going to 가다가 배부른 독에 설진 강수를 비줘라. 가다가 배가 볼록 튀어나온 독에, 이건 독에야 항아리 장독대 할 때 독 되겠습니까? 배가 이렇게 많이 나온 항아리인가 봐요. 이런 식으로 이런 항아리인가 봐요. 이런 항아리에 설진 독한 강수, 강한 술, 독한 강한 술, 도수가 엄청 높은 애겠나? 독한 강수를 비줘라. 빚는구나. 빚는구나. 되겠어요? 냄새가 나니까 딱 본 거야. 오우, 톡 쏘는 나겠나? 강한 술 냄새가 나겠죠, 그죠? 조롱봇 누룩이 매와 잡사와니 내 어띠하리 있고. 조롱봇은 이제 조롱박꽃 알겠나? 조롱박꽃처럼 생긴 누룩이죠, 누룩. 막걸리 담글 때 들어가는 거 있잖아, 그죠? 막걸리 만들 때 쌀도 들어가지만 알겠나? 누룩을 넣어요, 같이 발효돼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조롱박꽃 같이 생긴 누룩이
매워. 냄새가 매운 거야. 매워서 나를 붙잡으니 가 되는 거죠. 그 냄새가 나를 잡는데요. 되겠습니까? 날 유혹한다 이 말이지. 야, 나 먹고 가야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조롱박꽃처럼 생긴 누룩이 그 냄새가 매워서 나를 붙잡으니 내 어찌하리꼬 내가 어찌하겠는가 먹어야지 이거 해야겠나. 되겠습니까? 요거는 서리법입니다. 서리법. 그러니까 술이 나를 잡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술이 나를 잡는 겁니다. 이것도 뭐예요? 주객 전도식 표현 아닙니까? 내가 술을 먹는 거 찾는 거잖아. 맞아요. 그죠? 근데 술이 나를 붙잡으니라고 했으니까. 되겠습니까? 이것도 뭐다? 예, 주객 전도식 표현이 되겠습니다. 조롱받고 누룩이 매워서 나를 붙잡으니, 술이 나를 붙잡으니 내 어찌하겠는가? 되겠어요? 그래서 술을 먹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결국 이 술, 강술의 기능 하나 적어드릴게요. 이 강수는요, 술은요, 현실의 싫음을 일시적으로 잊기 위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8년 주제 술을 통한 고뇌의 해소가 되겠다. 두 개 다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청산별곡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작품 개강 보겠습니다. 갈래는 고려가요고요. 성격 현실 도피적이고 내용 참 슬프잖아. 돌 맞고 울잖아요. 그죠? 애상적. 그러나 술을 먹고 그지? 시름을 잊고자 하니까 낙천적 자세도 보인다 할 수 있겠습니다. 혼율은 해드렸고요. 주제 삶의 고뇌와 비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를 담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삶에 대한 고민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알겠나? 다만 환경의 차이가 있을 뿐. 여러분도 살기 힘들잖아요. 온갖 학원 선생님들도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정말 불쌍하대. 너희 위의 학년보다도 너 더 할 게 많아져가지고 5등급제에서 특히나 경쟁도 심하고 9등급제가 훨씬 차이 낫지. 이게 뭐야 이게 진짜. 그냥 자퇴합시다. 그냥. 인생 꼭 삶이 꼭 학교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너무 힘들다. 자,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문제를 풀어볼 건데 65번의 마지막 그 서술형 문제는 안 풀어도 됩니다. 한번 정리해 보시고 옆에 29쪽에 문제 풀 건데 65번은 풀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65번은 풀지 마시고 나머지 객관식만 푸시면 좋겠습니다.